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설레서 이 매매가 잘 안 되더라고요. 시장도 때마침 상승해주고 있고 마음도 붕붕 뜨고 귀향길 고속도로도 시원하게 뚫려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들떠 있을 때 어떤 전문가는 조용하고 압도적이게 침착하게 수익을 내서 반나절 만에 20% 수익을 냈더라고요. 그분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저희 바로 출발하면서 그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 탈출 프로젝트 W 출발! MTNW의 주포죠. 김도영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생 김도영입니다. 아우, 추석 앞두고 뭐 이런 걸 다 주셨어요. 체리 불어요. 여름 계절 테마주를 9월에 뜨겁게 끓여버리셨는데 뭐 말씀하신 지 2-3시간 이후에 급등을 했나요? 초보자들도 이 정도면 쉽게 따라 들어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윗꼬리를 그나저나 달았습니다. 이 종목 이제 뭐 수익을 그냥 끊어낼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명절에 일본 쪽 관련돼서 실제 오염수 부분과 관련된 방사능 쪽에 그리고 돼지 열병 부분까지 확인해서 확대를 해보자라고 해석을 하면서 아침 필시 코너에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7회부로의 수익 구간들은 분명히 현재까지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 빨리 시세의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전량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버티는 이유가 아침 어제 기준의 고점 부분을 지금 이렇게 계속 눈치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에 우리가 늘 언제나 필식에서 말씀을 좀 드렸을 때 우리는 시장을 조금 여유롭게 쉽게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앞에 고점 부분까지 강하게 올라가면서 매물대를 맞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명절에 이 연휴를 통해서 해외 쪽의 변수들도 좀 봐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익 매도가 나왔으니까 일단 전량 다 시가 부분에 매수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수익 구간이니까 전량 다 때리고 가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최소 10%부터 뭐 최대 20%까지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량 때리고 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 바라겠고요. 또 종목 살까 말까 전략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항공주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휴가철도 쩔쩔 맵고 성수기인 3분기도 쩔쩔 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항공주들이 오늘 반짝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진에어가 있습니다. 진에어 오늘 10%까지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국토부에 진짜 못 살겠으니까 각종 제재 좀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죠. 펀더멘털 개선 소식이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이래나 저래나 반등은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바닥에서 탈피 중인데 이 항공주도 한번 담아볼까요? 항공주 결론 먼저 드리면 저는 자신 있게 포트인이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일본 여행 관광객에 대한 위축 부분과 우리도 이제 저가 항공사 LCC를 비롯해서 대형 이 항공사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올라갈까 시끄러운 것들만 많았잖아요. 국토부 얘기도 잘해주셨는데요. 시기적으로 본다라면 이제 10월부터는 중국 쪽 관광객 부분에 대한 수요 부분, 그러니까 국경절을 비롯해 연휴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일본과의 불협화음도 조금씩 정치적인 이슈가 긍정적인 시각들을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도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와 있는 시점에서 업종 순환매가 필요하다는 관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저는 먼저 아시아나 그룹 쪽 관련 쪽에 타켓을 잡지 말고 실제로 LCC도 타켓을 잡지 말고 대한항공 관련 쪽으로 그룹주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는 송고르기가 잘 들어가면서 단기적으로 연말까지 수요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수출입 동향과 함께 실제 관광객 수 동향 부분과 면세 쪽까지 다 열어보고 그다음에 화물 동향까지 보셨을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는 시기적으로는 저는 주가의 저평가 논리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겠고 밸류 가치상은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 그런데 오늘 조금 강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순환매예요.
그러니까 지수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과열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공격적으로 급락을 시키지 않기 위한 조건들이거든요. 그래서 눌림목을 이용해서 포트인을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대한항공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예를 들어서 앞에서도 진에어를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진에어 같은 경우도 이제 매물 부분에 하나 맞는데 국토부의 제재가 빨리 해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 그 해제의 규모와 속도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 갈 거다. 그래서 긴 호흡을 갖고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대략 지금 한 2, 3개월 정도 옆으로 기었고 이제 올라갈 준비니까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서 눌림목에서 저는 포트에 만약 이 부분의 성수기적인 시전을 생각해 봤을 때는 LCC와 그리고 저가항공 부분과 함께 대형 항공사 쪽으로 한진 그룹 계열 쪽인 대한항공과 진에어 쪽의 포트인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진에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탑픽 2가지 꼽아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정상들의 만남이 이어지고 있긴 한데요. 1차 남북 정상회담 때만큼의 그 짜릿함 있습니까? 대표적인 경협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엘리베이 보면서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이 있을 때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재료 노출 측면에서 만났다 하면 급락하고 있는데 지금 상승도 후에는 재료 노출 측면에서 다시 한번 하락하는 게 아닌지 이렇게 되면 정말 고수의 영역이거든요. 타이밍 찾기가.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남북 테마주는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먼저 선체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을 어제 눌림목에선 자신 있게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따라 들어간다라는 부분에 오늘 아침에 남북 테마 관련 쪽은 아침 갭 조건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각자의 성향 부분이 있겠지만 저도 리딩하는 부분에 성향이 있거든요. 갭 조건 부분에 상관없이라도 어설프게 출발이 되거나 오히려 눌려 출발한 전량 다 수익 실현하고 보자라고 했습니다. 현재 부분에 보면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실제 이 부분 85,000원대 초반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을 해서 아직 재료가 훼손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연휴를 통해서 재료를 좀 더 기다린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기술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 쪽이 조금 필요한 테마이다 보니까 본격화를 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스케줄상 지금 짝꿍댕이를 만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포트 아웃의 의견을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 또한 개성공단 그리고 철도까지 확산이 됐었죠. 예, 철도 같은 경우도 이제 푸른 기술을 살짝만 말씀 좀 드리면 역시 아직 훼손은 안 됐어요. 재료의 소진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번 이슈가. 하지만 차익적인 욕구가 분명히 발생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는 대명절을 앞두고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자라고 하면서 포트 아웃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주 추석 전에 팔고 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준비가 돼 있는데 화학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재개 기대감,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요즘 화학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중 이 화학주 중 하나인 롯데케미칼에 대한 증권사의 시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쏟아냈더라고요. 배당 얘기도 있고요. 4분기 이후에 감익 추세가 마무리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 또 실적 개선도 이어질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 31,000원을 썼습니다. 하반기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요. 목표 주가 31만 원을 써놓은 상황인데 과연 롯데케미칼 더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전체적으로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빠르게 말씀 좀 드리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투자 지표 중에 하나인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중국 쪽이 상당히 핫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제조업이라든가 다양하게.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부분과 함께 생산자 물가도 그런 부분인데요. 추가 부양책이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시점.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대소비, 그러니까 국내의 석유화학 부분에 대한 제품의 대소비 국가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살짝 눌러가면서 급락 부분의 여파보다는 만들면서 고점에 탑시크릿을
올라가겠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한 땀 한 땀 기준의 계단식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탑픽적으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던 부분보다는 조금 더 약하겠지만 26만 원대에 대한 돌파 안착 부분만 확인을 해준다라면 역시 말씀하신 포인트상으로 위쪽을 한번 탈환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겠고요. 또한 이 속에서 최근에 중형 부분의 무게인데요. 탄력도가 좋은 것은 대한유화입니다. 이런 관점으로는 공격적으로 매수 타이밍들을 눌림목에 대한 푸트인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6만 원 돌파하면 더 위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이렇게 전략 함께 챙겨봤습니다. MTNW 김도현 전문가였고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